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 촉구를 위한 차별 당사자 합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바로 입법 촉구서를 모든 참여자들, 차별 피해 당사자와 시민사회 대표자분들이 각기 발표하면서 우리 언론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맨 먼저 차별 피해 당사자들 중에 근로기준법 11조, 즉 사업장 규모에 의해서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5분이 지금 생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일 텐데요.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따로 발언마다 소개드리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속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 노동자 김민정님, 디자이너 강여름님, 마케팅 담당 노동자 김유한님, 화물운송 노동자 김성호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 회장 김구식님이 자신의 입법 촉구 메시지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무직 노동자 김민정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허가한 산재 예방을 위해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협회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조차 고용노동부 전 직원을 고용해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하였습니다. 제 상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노동법 전문가이고 법인 설립 전문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이 사용자에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고용노동부 전 직원까지 동원되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는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협회는 제가 국가에 낸 세금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지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며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합법적인 노예 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괴롭히다 당일 해고에도 억울함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어이없는 제도입니다. 5인 미만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이러니 가짜가 판을 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이 빨리 개정되어서 저와 같은 선량한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던 노동자입니다. 사회에 나와 첫 직장을 얻은 기쁨은 잠시, 계속되는 업무 압박과 야근의 연속으로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3개월 동안은 수습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이 기간은 사업자 소득 3.3%만 신고를 했습니다. 이외에 계약서에서는 무단결근 시에는 급여의 200%에 삭감되는 내용이 있었고 하루 14시간 동안의 고강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내용이지만 회사의 계약서로 당당하게 사용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나오고 나서 계약서가 잘못됐음을 알았고 이 회사가 가짜 5인 미만 기업이라는 회사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의 잘못된 법을 혜택인 것 마냥 위장하여 근로기준법을 피해가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려는 사회초년생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누구예요? 다음 누구? 안녕하세요. 김유아입니다. 코스메틱에서 임금체불, 괴롭힘,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판단된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루에 출근하는 사람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괴롭힘 신고할 때 알게 되었습니다. 숫자 5는 무슨 기준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밤에도
범행이라도 또 돈을 똑같이 받고 괴롭힘 당해도 그리고 말 한마디로 해고 당해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이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어 차별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천공항 특수화물 운송업체 제우스로이스에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했던 김성호입니다. 처음에는 급여가 수당 포함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2년부터 회사에서 탕뛰기라는 그 공동업무 계약서를 강제로 쓰게 해서 근로자임에도 사업자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하루 월 200에서 300시간에 가까운 그 노동일을 하다가 2019년도에 한 달 급여를 140만원, 150만원 주길래 왜 이렇게 주냐고 따지니까 너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공동업무 계약서를 써가지고 근로자 아니라고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 해가지고 나 혼자 싸워가지고 그 근로자 지위 인정받고 2019년 10월 달에 법정 최저임금인 175만원이 나의 최고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0월 달에 회사 직원 수가 9명이나 되는데도 뭐 수당도 제대로 안 주고 해가지고 그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진정을 넣었더니만 회사에서 계속 괴롭힘을 주다가 2021년 2월 1일자로 강제 유급휴직을 시키고 5월 21일자로 해고했습니다.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악용해가지고 진짜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유지를 해가지고 각종 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우스 로지스는 9명이나 되는 직원을 갖다가 일부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을 시키고 일부는 매달 월급을 현금으로 주면서 이 사람은 일당 그 노동자라고 하면서 9명이나 되는 직원인데 제우스 로지스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락에 진짜 일을 해도 제대로 된 보장도 없고 뭐 이런 뭐 족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노동부에서 좀 나서가지고 좀 제대로 좀 해줘야지. 여기 있는 것만 읽어주시면 시간이 다음에 예. 타임. 하여튼간 국회의원하고 노동부 간청해서 제대로 좀 일 좀 해주십시오. 좀 예? 아주 짜증나 죽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대한물류시설협회 경기도회장 김구식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결태일 열사가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돌아가신 지 51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경기도 물류추사회에서는 2019년 경기정책연구원을 통해 경기도 물류추사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인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물류추사의 비율이 54%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 조건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보고를 회원들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직장 내 갑질 등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제보를 받으면서 이러한 상황이 매우 안타까우며 근로기준법의 전면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제보 사례를 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할 때 예고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준수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과도한 업무 부여와 지나친 업무 지시,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가 해고를 당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고 공평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것에 매우 동감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고 평등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입법 촉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입법으로 인해 사단법인 대한민국노동자협회 경기도 회원들의 삶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근로기준법 2조에 의한 차별 피해 노동자들의 입법 촉구 메시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상담사 김소연님, 피아노 강사 한주연님, 근로장학생 남우성님, 그리고 재활노동자 박완규님이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양상담사 김소연입니다. 분양상담사로 업계 관행으로 근로계약서 없는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얼마 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았지만 사측은 아직까지도 업계 관행으로 개인사업자라고 얘기하며 재심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저 같은 분양상담사는 우리나라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행이라는 말로 노동자가 개인 사업자라는 이 말뿐, 개인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성을 주장하는 것도 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자, 근로자라는 근로기준법, 개정법을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하루빨리 개정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노 레슨 업체에서 업무 위탁 계약서로 계약해 1년 정도 일했던 노동자입니다. 퇴직을 하려고 한 달 전쯤 미리 얘기했었는데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후임자를 구하는 업체의 태도도 미적지근하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해야 하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근로계약서가 아니라서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구하기도 애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근로자인데 계약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법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을 제안한다는 소식을 듣고 입법이 되면 이런 사항들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은 개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개정 논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모두 차별 없이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하길 바랍니다. 근로장학생으로 일했던 대학생입니다. 처음 근로장학생인 제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꼈던 이유는 노동자가 아닌 근로장학생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어쩌면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굳이 이 자리에까지 나와 발언을 하기를 결심한 이유는 그 사소한 이유가 어쩌면 사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의 시작과 저와 같은 근로장학생 및 비공식 노동자들이 근로장학생이라는 이름하에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로장학생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찍소리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근로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위장을 강요받아 노동자가 되지 못하는 동료 시민이 있습니다. 또 근로장학생과 비슷하게 현장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일하게 해줘서 감사해야 하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일하게 해줌에 감사하는 노동법에 없는 투면인간이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여서 최소한 노동법에 적용이 되는 당당한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로장학생이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저와 비슷한 처지에서 차별받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 연대하는 마음에서 외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활노동자 박완규입니다. 우리 재활노동자들은 1997년 IMF 이전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25년 동안 특고, 프리랜서, 소사장이라는 굴레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2015년부터 현장 재활 노동자들이 나도 노동자다 주장하고 법원에 판결을 주장했고, 2017년 텐디제와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고, 2018년은 쏘다 재활 노동자들이 대법원을 통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쟁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재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주장하고 각 지청 노동청에 접수한 관악지청 2건, 동부지청 5건 의뢰 모두가 노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장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노무를 제공하고 노임을 받아 생활하는 재화기술 노동자가 어찌 특고 노동자입니까? 국회의원, 당신들께 묻습니다. 국민의 한 표가 소중할 때 당신네 국회의원은 근로자로 인정받는 한 표가 무게가 있고, 특고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가 투표하는 그 한 표의 무게는 다른 겁니까? 표가 필요한 그 시기에는 지하철 입구에서 흡수하고 재래시장과 지역 행사장에도 찾아와 고개를 숙이던 그 심정은 지역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존중하는 그 자세는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주장합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는 그냥 노동자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근로기준법 2조, 11조 입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입법 촉구서에 직접 자신의 주장을 담아주신 근로기준법 차별피해 당사자 9분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 우리 노동조합의 대표자 분들 중에 연서명으로는 많은 노동조합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 네 분께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분들의 입법 촉구 메시지를 직접 듣겠습니다. 민주노총 박희연 부위원장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님, 라이더 유니온 박정원 위원장님, 권리찾기 유니온 한상균 위원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연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산하하신 지 5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2021년 오늘 우리는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평등 사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500만 노동자 중에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접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라는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OECD 국가 중 10위권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처럼 앞서 발언하신 분들처럼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고 노동의 현장에서 차별받는 노동자들로 인해서 온갖 착취와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자본의 이유를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이런 야만의 사회는 이제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요구합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근로기준법 2조, 11조 즉각 개정을 촉구합니다. 전체 2,500만 명 노동자 중에 이 노동자들도 한국에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모든 노동자들이 앞서 얘기한 대로 5인 미만 노동자들에는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노동자, 노동의 대가, 또 육아일직 규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의 가치, 임금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근로기준법 실시된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당선이 5번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동자들이 노동법 적용해야 한다 라고 우리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사업성이 그렇게 차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자만이 희생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이런 잘못된 정책들이 바꿔야 합니다. 사정이 힘들다라고 하면 노동자도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은 사회에서 살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만이 이렇게 베풀리게 해주는 이런 정책, 이 차별들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 정당한 대우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모두 이 노동자들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 박정훈입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의 공통점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책임과 비용을 회피하고 도망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배달 산업에서 사용자가 비용을 떠넘기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400만 원에 달하는 오토바이 값, 연간 800만 원에 달하는 오토바이 보험료를 노동자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노동자가 부담합니다. 사회적 비난의 책임을 노동자한테 떠넘깁니다. 노동자를 이용해서 이윤을 얻고 데이터를 소유하고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받지만 그들이 응당져야 할 산업안전보건, 최소한의 임금,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아무것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불태웠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들 노동자들은 불태울 노동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리찾기 유니언 위원장 한상균입니다. 전 노동조합도 할 수 없고 단결도 할 수 없고 연대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이대로 체념하고 살아가서 되겠느냐, 이 새로운 길을 내보자 라고 출발했던 당사자들의 직접운동을 로 출발했던 조직이 권리찾기 유니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많은 당사자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기들이 조금 더 모아져야 되고 들불처럼 일어날 때 지금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제 뒤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야 구도가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대선에서 어떤 놈이 되든지 말든지 이들의 우리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삶은,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 지금 모이고 있는 용기들이 훨씬 더 많은 힘으로 모아져서 전국에서 거대한 저항의 힘으로 커가는 날들이 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날로 나를 앞당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국회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저 국회가 이 나라의 불평등을 깨는 유일한 방법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구나, 나는 각성을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개정을 해놓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 가기까지 우리 민중들이, 시민들이 또 청년을 박차고 나온 우리 무권리 노동자들이 힘을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길에 권리찾기 위원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민사회 우리 대표자분들은 자료집 순서대로 송기훈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노동당, 정의당, 민변, 정치하는 엄마들, 한국여성민우회 순서로 입법 촉구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위원장 맡고 있는 송기훈 목사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 산업선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서 있는 이곳을 포함한 영등포구 일대는 예로부터 노동자들과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부터 해서 영등포구가 도시공업단지로 지정된 이래 전국에서 올라온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서 일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흔히 여공이라 불리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은 그들의 청춘을 바치고 피와 땀을 흘리며 가족과 국가를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들과 정치인들은 국민소득이 몇천 불이다 몇만 불이다 하며 자축했지만 정작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이 이름 없는 노동자들에게 돌려줬던 것은 보상과 대우가 아니라 차별과 억압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되찾고 잃어버렸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았던 그 역사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경제 천불 만불 쌓은 그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았던 순간이 이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했던 순간이고 인류 역사의 진보를 경험했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따르는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하느님은 이 세상 인간과 생태계를 지으실 때 한 존재 한 존재의 이름을 부르며 그 가치를 긍정하는 마음을 이 지구별에 담으셨습니다. 어느 존재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어느 누구도 하느님이 지으신 존재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왜곡된 계약의 형식으로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악랄한 기업가들에 의해 또 지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회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를 너무나도 값싸게 이용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앗긴 노동자의 이름을 다시 찾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외칩니다.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한 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노동자들의 이름을 빼앗고 권리를 빼앗아 2만 불, 3만 불 경제대국을 세워놓고서 그 땅 위에서 오늘도 힘겹게 노동하고 있는 이들의 소중함을 외면하려 하십니까?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노동이 없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저희 종교인들은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외칩니다. 지역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노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모두의 노동으로 이 세상에 지어졌음을 겸손히 깨달으십시오. 이 땅의 노동자가 허락해준 입법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지금 당장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동당 대표 헬링입니다. 저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임기가 끝나면 또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문화예술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아마 흔히들 예술 노동자라고 하면 대부분이 프리랜서라는 거 아실 겁니다. 예술 노동자 4분의 3이 이른바 프리랜서,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노동자라고 불리기보다는 사장이라고 불립니다. 자영업자라고 불립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이후에 4, 5년 동안 예술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많은 예술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했고 결국에 고용보험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꿔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뀐 법 안에서도 예술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52년 전에 22살 청년 노동자 정태일이 자신의 몸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불태웠을 때 그 취지가 뭐였습니까? 지키지 않을 법이면 차라리 불태워버려라. 제대로 지키라는 취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반세기 이후에 지금 이제 산업과 노동이 전환됐습니다. 현재 낡은 법이 그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3분의 1 이상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고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른바 노동의 기준을 정해서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했고 국민연대 균형을 도모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을 악용해서 노동 착취 자행하는 수단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 착취 기준법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기본적인 착취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민연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착취, 야만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낡은 법 바꿔야 합니다. 산업과 노동의 변화 따라가지 못하는 법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로 그리고 노동권 보장받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정권과 여당 그리고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겠다는 21대 국회 반드시 이 법안 바꿔내야 할 것입니다. 바꾸지 못한다면 여기 이 국회 담벼락이 야만적인 체제와 평등을 향한 노동자 투쟁의 전선이 될 것입니다. 노동당 그 투쟁의 길에 끝까지 연대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부대표 맡고 있는 김웅호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산호한 지 51년이 되는 전태일 열사 기일 51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강국 12등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우리 노동자들은 시민권은 노동권은 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68년 된 근로기준법 1000만에 달하는 일하는 시민들을 법 밖으로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강원미 국회의원을 통해 근로기준법 2조 11조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시민사회와 함께 일하는 시민들과 함께 입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밝힙니다. 덧붙여 코로나 시대 우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들이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금 시기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금 시기에 노동의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리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노동을 외면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반노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노동이 실종된 대선을 고수하고 노동 후퇴 반노동의 과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정의당 신상정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고용관계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 보장하는 신노동법과 전국민 주사일제를 뚝심 있게 밀어나가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당당한 노동 성진국을 향해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민변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입니다. 지난주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기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선 국면에서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해마다 근로기준법, 노동관계조정법, 산안법 등을 조금이라도 낮게 개정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법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낮게 만드니까 법이 적용되는 노동자 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불을 태웠습니다.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된다라고 계속 해석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또 근로기준법을 태워야 됩니다. 이 개정해서 뭐합니까?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해버리는데 제2조 그래서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야 된다.
원래 진짜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선언을 해줘야 한다.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노동기본권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노동자. 진짜 노동자를 가짜 사용자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장도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위장도급.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을 했으나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노동자다. 그런데 이 위장도급임을 밝혀내려면 법원에서 노동자가 갖가지 증거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노동자요 라고 입증을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거를 내야 하는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재량에 너무 많이 맡겨져 있습니다. 19세기 공장이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노동자라는 개념이 불투명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장이라는 공간만 마련을 해놓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망치도 가져오고 벤치도 가져오고 재료들도 공수해서 가져오고 기술력도 간의 수공업 하던 당시에 있었던 기술력을 이용해서 공장에 그냥 모여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21세기이기 때문에 모든 자본과 설비, 시설, 기술력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무를 제공할 뿐입니다.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게 제2조의 개정 취지입니다. 우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간주한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일일이 밝혀야 한다.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 하에 있지 않다.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 하에 있지 않다. 이 사람은 독립적인 자본과 기술력을 가지고 독립적인 명령 활동을 한다. 간단합니다. 요 네 가지 입증을 해보라는 겁니다. 사용자에게. 입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요만한 티끌 같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주 무한한 요건 사실들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을 돌려왔습니다. 그런데 요 티끌만한 요 사용자로 인정되는 요 요건 사실에 대해서 사용자가 입증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법률 입법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1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삭제를 해야 돼. 5인 미만 사업장에 일을 하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가? 그럴 순 없죠. 인간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인간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돼야 되는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권입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권이 인정 안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선언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삭제를 해야 돼.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180만 개 중에 120만 개에 달합니다. 65% 이상입니다. 전체 사업장 3분의 2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3분의 2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인간이 아니라고 규정해놓은 것이 근로기준법 11조입니다. 너무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강은미 의원 이번 입법안으로 내일 즉시 통과되어도 사실 모자랍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법률이 이제야 없어졌다는 데 대해서 후손들에게는 아마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엄마들 배수민입니다. 저는 지금 전업주부이자 시민단체의 활동가이지만 결혼 전부터 첫째 아이 출산 전까지 2년 반 동안 학습지 선생님으로 일했었습니다.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을 만나며 수업을 하고 학부모와 상담도 진행하며 이 집 저 집 방문하는 일은 고되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이 일은 아이들을 좋아하는 제 적성에도 잘 맞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이었기에 가능하다면 오래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회사 선후배 교사들과 마음도 잘 맞았고 팀장님도 친절했습니다. 간혹 영업의 압박을 받기도 했지만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아이 임신 중에 몸이 너무 힘들었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어이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일을 그만두고 나서야
제1이 특수고용직이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4대 보험에 들었던 적이 없었으므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었고 퇴직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특수고용직이 도대체 어떤 점이 특수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노동은 언제나 여느 회사처럼 회사의 통제와 지시 속에서 이루어졌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직원 교육을 받고 근무 성실도를 평가받았으며 영업 실적을 내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자와 면담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가 개인 사업자, 즉 사장님이라고 하던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뜻대로 업무를 기획하거나 업무 시간 및 수업 지역을 조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세세한 가정방문 스케줄은 제 편의대로 조정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나 수업 일정표를 회사로부터 배정받고 시작합니다. 어느 신입교사는 개인 사정상 특정 요일에만 일할 수 있었는데 회사에서 반강제로 다른 요일에도 수업을 배치하기도 해서 교사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회사에 고용된 회사원처럼 일했었지만 법은 저를 고용한 사람이 없고 회사가 저에게 일을 도급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2007년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특수고용 노동 4개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재에는 9개 직종으로 확대되었고요. 점점 확대되는 것 같아 반갑긴 합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산재보험료 부담률이 일반 근로자와 차별된다는 점입니다. 산재법 개정과 함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도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지만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50%를 본인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은 일반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다를 바 없습니다. 계약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보험료 부담비 0%고 누구는 50%라면 노동자의 안전마저 계약 형태로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이 입법 통과된다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도 함께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지금 노동 현장에 있는 수많은 특수고용자들은 누군가의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식들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필수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생태계에 살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림자 노동자들 모두 필수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이 없는 생활 생태계는 불가능한 대한민국임을 늦었지만 인정하고 사업장 구조 차별 없이 계약의 형식 차별 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당사자로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용의 차별을 겪지 않는 세상이 올 때까지 정치하는 엄마들도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메시지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비정규직 여성, 노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더 큰 타격을 주며 양극화를 가중시켰습니다.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는 우리 고다자들은 코로나19 위협과 실직의 위협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야말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전 무코, 무전 유코의 불평등에 균열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된 한국여성민의 여성노동팀 여중활동가입니다. 민의는 올해 여성 비정형 노동자 40여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비정형 노동자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누려야 될 똑같은 노동자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여성 노동자들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한 번도 프리해본 적이 없으며 사용자에 종속되어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는 인터뷰를 통해서 여성 비정형 노동자들이 겪는 구체적 차별의 현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여성 노동자를 모집할 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일과 돌봄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는 여성들에게 꽤 매력적인 홍보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오직 사용자와 고객의 자유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사용자나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일정을 맞춰가면서 일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이나 대기, 준비 등의 노동에 대해서는 보상받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유입니까? 여성들이 비정형 노동자로 일하는 것은 더 나은 기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용 단계에서부터 벌어지는 성차별이 여성을 비정형 일자리로 떠미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 노동자는 같은 학과를 졸업한 남성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한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 노동자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내가 있는 직장에는 거의 100% 여성들만 있다면서 남성들이 이렇게 열악한 일자리에 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 비정형 노동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에 출퇴근하던 프리랜서 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를 회사에 요구했다가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성희롱을 일삼는 남성 고객을 차단하면 그만큼 거래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가 참아야 했나 고민하는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고민 상담실을 운영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가끔 상담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만 여성의 비정형 노동은 1인분의 노동으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사용자들은 여성 노동자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반찬값 버는 일을 한다고 감히 폄하했습니다. 또한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남성에게 임금을 더 주고 남성을 먼저 승진시켰습니다. 어떤 사용자는 너희는 시집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성 비정형 노동자의 경험을 들으면서 얻은 저의 결론은 비정형 노동자는 우리 법이 보호해야 할 노동자이며 그 역할을 다하지 않는 법이라면 당장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차별화돼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혹은 계약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법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노동권이고 무슨 근로기준법입니까? 5인 미만 사업장, 비정형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이제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민우회도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여성 비정형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드러나도록 그 목소리가 서로 연결되어 근로기준법을 그리고 이 사회를 기업과 바꿀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합니다. 강한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차별피해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자들, 우리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각자의 입법 촉구 메시지를 낭독을 해주셨고요. 이제 우리 기자 여러분들 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을 아마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입법 촉구서 메시지 그리고 오늘 발언하지 않으신 분들까지 수많은 우리 차별피해 노동자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우리 대표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사진 우리 기자님들이 요청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입법 촉구서가 잘 보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계속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보이게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아내는 방식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을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 노동자들이 국회 주변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저지를 당하거나 불편함을 끼쳤는데요. 심지어 국회 주변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릴레이까지 저희가 성사시켰는데 단 하나 실패한 게 있습니다. 공유는 안 된다고 경찰에서 강력하게 저희한테 답변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공이 대체 얼마나 위협적인지 그저 둥글 뿐인데요. 아마도 이 공
표면에는 수많은 차별 피해 노동자들의 눈물과 땀이 모일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흩어지지 않고, 그리고 국회가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국회 주변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두려워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일단 공을 여러분들 대표자 차별피해 노동자들 앞쪽으로 공을 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3m가 구르다가 중단되었던 공인데요. 오늘 이 공 표면에 우리 차별피해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각 단위의 메시지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고 계시는 입법촉구서 봉투가 겉봉투죠. 속지를 꺼내보시면 실제 입법촉구서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담아주신, 그리고 각 단위에서 토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만들어주신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실제 원문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이 자료집에 원문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의 마음까지 저희가 모아서 차별피해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대표자분들이 자신의 입법촉구서를 공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착하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순서와 상관없이 부착을 해주시고, 지금 시간 관계상 입법촉구서를 낭독하진 않았습니다. 입법촉구서를 낭독하지 않았는데, 부착하는 과정에 제가 오늘 이 시간 현재 국회 상황을 비롯한 앞으로 입법운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기자 여러분께 잠깐 제가 브리핑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착 준비가 되신 대표자분들은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한꺼번에 몰리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을 촬영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이 실제 개정될 때까지 이 공은 어쩔 수 없이 국회 주변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는 그러한 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데요. 오늘 기자 여러분들이 함께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 한 장과 또 영상과, 그리고 우리 방송 카메라가 정말 중요합니다. 표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요. 지금 사업장 규모 차별 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11조에 의해서 차별받는 노동자들 부착을 했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2조 계약의 형식에 의해 차별받았던, 노동자로도 불리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간절한 메시지, 그리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조합 대표자분들이 지금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마음을 또 모아서 같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지금 종교, 정당, 그리고 여성단체, 정치단체 함께 각 분야를 또 대표해서 참여를 해주시고 직접 부착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각자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모아서 이렇게 압축을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실현하는 건 모두를 살리는 가치의 연대입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근로기준법 빼앗긴 노동자들이 제안한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에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동참합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임을 선언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사라진 세계에서 함께 권리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 더 많은 우리들과 연결하며 차별의 노동현실을 바꾸는 희망의 메신저로 나섭니다. 근로기준법 차별피해 노동자와 노동조합 시민사회는 제21대 국회에 명합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을 촉구합니다. 저희가 오늘 구호는 같이 외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처음 나온 우리 차별피해 당사자들 같이 이야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구호는 외치지 않고요. 다만 지금 부착한 저 메시지를 보고 많이 울컥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순간까지 수많은 과정들이 있으셨는데
반드시 우리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시민사회와 함께 근로개정법 반드시 개정해내겠다고, 새로운 근로기준법으로 바꾸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모아서 힘찬 함성과 박수로 국민들에게 저희의 목소리를 알리겠습니다. 힘찬 함성 시작!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자회견 정식으로 마치고요. 그 사전에 요청해주신 우리 언론사가 몇 분 계신데요. 오늘 차별 피해 노동자 직접 오신 분들, 전화로 인터뷰하신 분 중에 이제 직접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저희가 공동 취재 구역으로 했기 때문에 이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저희 상담 노무사 선생님들이 지금 양쪽에 현수막 들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당사자분 얼굴 잘 모르시면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민사회 대표자님께도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직접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정은 저희가 기자 여러분들께도 따로 안내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번 입법 촉구서에, 사실 이게 국회에 들어가는 촉구서인데도 광고를 좀 넣습니다. 네, 24일에는 차별이 확산된다. 그리고 이제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1월 24일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기 많이 취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세 개 온라인 채널 오늘 참여하신 거죠? 예, 각 방송 채널 저희들이 운영하는 채널 참여하고 계신데, 시청하신 분들께는 12월 2일 저녁 6시 반입니다. 바로 국회 앞에. 아마 지금 경찰이 바로 저를 쳐다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규모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저도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네, 차별 피해 노동자들, 시민사회, 그리고 이미 노동조합에서 먼저 조합원이 되신 분들, 어떤 분들이 여기 나올지 모르지만 아마 이번 정기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회의 응답을 촉구하는 시민 노동자들의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방역대책의 일부 완화로 집회 신고가 가능해졌고요. 이 공간에서 다시 모여서 정기국회가 12월 8일에 종료되는데요. 반드시 정기국회에 책임있게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목소리를 다시 모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생해주신 우리 기자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 사후 인터뷰하는 시간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